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2022년을 이제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의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김혜남 선생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책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늘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정신없이 지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갔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해 좀 의미 있는 일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김혜남 선생님의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지만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좀 더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화나는 날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날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좋았던 것들은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띠지에서도 나오고 맨 마지막 표지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재밌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약간 막연한 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2023년은 하루하루 계획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이 됐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막 쫓기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하잖아요. 특히 저는 그렇거든요. 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도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혜남 선생님은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원고 쓸 일이 있으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읽는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얻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공부한 덕에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바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빨리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에는 조금 더 좀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5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제일 잘하는 말, 해야 한다. 삶을 즐기는 거는 해야 한다는 말을 좀 줄이고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가는 게 그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야 한다는 얘기를 늘 달고 산다. 그런데 하고 싶다는 말은 막상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혹은 교재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한다 대신 나는 교재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거 하면서 내가 즐거운 생각해야지, 사람들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좀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준비에서부터 강의하는 마무리까지 전부 다 그 순간순간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일 있으시면요, 해야 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고 싶다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거 좀 어렵다 싶으시면 내가 요거 하는 순간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미라는 게 우리가 참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즐겁게 살자는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라는 건 정말 그걸 좋아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할 것인가. 예전에 김정은 박사님이 감탄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또 다른 좋은 걸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에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즐기고 재미있게 느끼는 건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시나 잠깐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87페이지에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깐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봐라. 그냥 쉬어라 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잠깐 멈춰 있으면 누가 나를 추월할 것 같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멈추고 조금 더 들여다봐라. 그러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더 성장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칙센트미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의 연구자로 유명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패턴과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좋아하든 아니면 휴식을 좋아하든 내가 취미생활을 좋아하든 뭔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너무 내 삶에 집착하나? 내 삶이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방식은 있는 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거라는 이야기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세와 허영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출세와 허영심, 그러니까 이걸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지, 사실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이거의 일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뜨끔했습니다. 버림으로써 삶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표현도 이 책 안에 나오거든요. 이 버린다는 거 쉽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에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마음을 좀 먹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다리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 다리로만 걸어야 되는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계속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다리로 조금씩 이동을 했더니 못 쓰는 다리도 이제 같이 따라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강점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낫다. 몸소 본인이 이렇게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못하는 것을 계속하려고 잘하려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고요.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약점을 놓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그게 내가 하는 일에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에너지 소진은 상당합니다. 저도 매번 느껴요. 그런데 이 약점을 포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강점에 약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서 약점을 조금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약점을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꼭 극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보는 순간은 굉장히 이 책에 몰입을 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을 딱 덮는 순간 또 잊어버리죠. 또 금세 화가 나고 또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책에서 주는 의미를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책을 계속 읽어야 되겠다 라고도 좀 생각했어요. 2022년 참 희노애락이 또 있지만 2023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우울한 소식들 많이 들려오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우리의 몫이니까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